이곳에는 마법이 존재하고 귀족과 왕족이 사회를 지배하며 이 속에서 여주인공은 자신의 삶을 헤쳐나갑니다.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 로파는 이런 거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뭔가 본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랑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건 그러려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이미지는 제가 AI를 통해서 로맨스 판타지, 마법, 귀족 사회, 세계관이라는 내용을 담아서 만든 이미지고요. 일단은 로파는 로맨스 판타지의 줄임말로서 마법과 귀족 사회가 공존하는 세계관 속에서 펼쳐지는 사랑과 권력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현대와 완전히 다른 질서 속에 돌아가며 세계 중세풍의 제국이나 왕국이 주 무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마법이 존재하고 귀족과 왕족이 사회를 지배하며 이 속에서 여주인공은 자신의 삶을 헤쳐나갑니다.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적 암투, 기사단, 전쟁, 신비한 유물과 정령 계약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어우러져 있어요. 이 세계의 규칙을 배우는 게 절반이다 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룰이 굉장히 정교한 장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판 속의 사회는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에는 황제와 황후가 있고요. 그 밑에는 대공, 공작, 후작, 백작, 남작 등의 귀족이 존재합니다. 웬만해서 여주인공이 대공녀로 등장할 때가 많은데요. 이는 제국 안에서 거의 최고위급에 해당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귀족들은 군사력과 영지를 가지고 있으며 결혼과 정치적 동맹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상인, 장인, 평민, 서민이 존재하고 마법에 재능이 있는 평민은 마법사로서 귀족 못지않은 권력을 주기도 합니다. 사회 구조를 이해하고 읽으면 로판의 재미를 더해줄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다음, 로판에서 의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신분의 상징입니다. 공작가의 드레스는 황금색 자수나 문양이 새겨져 있을 수 있고 특정 색상은 황족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있어요. 드레스의 길이, 소재, 머리 장식 하나하나에도 가문과 다양한 의미가 새겨져 있죠. 연애는 단순한 파티가 아닙니다. 신분을 과시하고 결혼 상대를 물색하며 때로는 정치적인 밀약이 이뤄지는 자리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악녀는 계략을 꾸미고 여주는 조용히 반격을 준비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춤을 출 때의 파트너 선택, 인사 예절, 그리고 티 한 잔을 따르는 방식까지도 모두 연회 이야기의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로판 속 명장면 중에 하나는 조용한 티타임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말 맛있는 차네요. 라는 말 속에 네가 내 차 안에 독을 넣지 않은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 라는 뜻이 숨어있기도 합니다. 특히 귀족 여성들 사이에서는 은유와 암호 같은 말들이 일상이죠. 이 자리에서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거나 정보를 흘리고 거짓 소문을 돌리는 일도 벌어집니다. 티타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전략적인 심리전의 공간이자 진정한 권력이 오가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죠. 말 한마디로 목이 날아갈 수도 동맹이 결성될 수도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로판을 보면 웬만해선 티타임 장면이 한두 장면 정도는 꼭 나오고 있어요. 다음, 로판 세계에서의 기사는 단순한 무력이 아니라 귀족 가문을 수호하며 명예와 충성심으로 무장한 전투 엘리트입니다. 이들은 귀족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 집안을 지키거나 전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로 따지면 군대이고 정치 세력이고 기사 단장의 권위는 웬만해선 후작보다 셉니다. 대부분의 기사단은 자신만의 문양, 색상, 검술 방식 등을 가지고 있고 여주인공이 기사 단장이 되어 직접 기사단을 창설하는 설정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단 내부의 서열이나 배신,
권력 다툼은 서사의 긴장감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기사단 내부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사단은 단순히 검 쓰는 집단이 아니라 체계적인 군사 조직입니다. 보통 단장이 전체를 총괄하고 있고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실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장, 부단장 밑으로는 기사장, 상기사, 중기사, 하기사가 존재하고요. 각 계급은 마법 사용의 가능 여부, 검술의 숙련도, 공훈 등에 따라서 달라지며 서로 간의 엄격한 규율과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파벌이 생기고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단장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기사단 전체가 특정 귀족파에 휘말리기도 하고 단장의 교체를 두고 암투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같은 단 내에서 보호 중심의 기사와 공격 중심의 기사 등 이념 갈등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단 내부 갈등은 이야기의 흥미를 배가시켜줄 수 있는 장치로 볼 수 있죠. 다음, 기사단은 전쟁 시에 정규군이자 평화 시에는 무장 정치 세력입니다. 황제가 창설한 기사단은 황실의 무력 상징이고 대공가나 공작이 운영하는 기사단은 그 가문의 위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기사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가문은 군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이를 통해서 다른 귀족들보다도 우위에 설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반역을 일으킬 때에도 기사단이 주축이 되는 경우가 많죠. 사회적으로는 영지 방어, 범죄 진압, 국경 수비 등 실질적인 임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기사단은 대외적으로 정의를 표방하며 영웅적인 이미지를 얻고 있기도 하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내부의 부패, 정치적 이용, 가문 간의 경쟁 같은 요소들이 얽혀 있어 기사단은 매우 복잡한 집단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음, 만화이자 마법 속성입니다. 만화는 로판 세계관의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만화는 대기 중 땅속 생명체 안에 흐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기본적인 속성은 불, 물, 바람, 땅, 빛, 어둠,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마법은 만화를 통해서 시전되고 있고요. 만화가 많을수록 강력한 마법을 쓸 수 있습니다. 캐릭터마다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만화의 양과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만화 재능은 신분을 뛰어넘는 힘이 되기도 하죠. 평민 출신이 만화 능력자라는 이유로 마법학교에 입학하거나 귀족 못지않은 권력을 얻는 스토리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화는 정화와 오염의 개념으로도 확장을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성력과 타락한 만화로 대비 구조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로판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죠. 성녀라던가 악녀라던가 흑마법이라던가 그런 거. 다음, 방금 한 이야기가 나올 차례입니다. 자, 마력은 만화를 다루는 개인의 능력입니다. 즉, 만화가 연료라면 마력은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죠. 마법을 시전할 수 있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첫 번째, 언어식, 주문을 외우는 방식이고요. 굉장히 많이 등장하며 클래식하고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인식, 마법진을 그려서 발동하고요. 준비가 굉장히 느리지만 모든 마법 중에 제일 강력해요. 무언식, 숙련자가 주문 없이 마법을 발현하는 걸 말하고요. 매우 고급 기술이죠. 로판에 보다 보면 주인공이 각성을 해서 주문 없이 생각만으로 불이 나오고 물이 나오고 이러는 장면을 혹시 본 적 있으실까요? 그게 바로 무언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소 계열은 불, 물, 바람, 번개, 회복, 치유 계열도 있고요. 공간 계열은 이동, 차원문, 봉인이 있고요. 정신 계열은 최면, 기억 조작, 기억 붕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와 암흑 계열은 중독, 부패, 파괴 등이 있고요. 신성 계열에는 정화, 신탁, 보호막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마법 계열은 인물의 성향과 캐릭터성에 대해서도 연결이 되며 예를 들면 치유 마법사인데 어두운 과거를 가져서 어둠 계열도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반전 포인트로도 굉장히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